거더라. 봐봐. 이게 뭐 깔끔한 문제만 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다 올해 작년에 나와서 문항들을 좀 넣어준 건데 잘 풀어. 잘 풀고 이렇게 해서 멈추면 결국 문제를 풀어봤다라는 거 이상 이하를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너네가 문항들별로 내가 이 문제를 풀었기에 얻어간 점 혹은 이 문제를 못 풀었었는데 이렇게 했으면 풀었을 텐데라는 그런 핵심 사고. 나는 이제 앞으로 그냥 소스라고도 부르고 접근법이라고도 부르죠. 그 대부분 이제 소스라고 부를 건데 문제를 풀기 위해 너네가 필요했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문항별로 정리하는 습관을 조금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오늘 내가 드린 내용들에 있어서는 또 모든 문항이 이게 다 있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몇 개만 좀 정리해준 거 한번 받아 적으면서 아 내가 어차피 새로운 문제를 만나서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우리가 점수가 나오는 게 우리의 시험일 텐데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뭔가가 쉽지 않다, 답이 안 나온다면 내가 배웠던 기출안에서 했던 문제풀이의 소스를 적용시켜 볼까라는 고민들을, 생각들을 한 번씩만 해보시면 점수가 무조건 잘 나올 거다라는 거야. 일단 봅시다. 4번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 4번 문제가 완전 트래시 문제가 아니에요. 4번 문제는 결국 여기 안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거는 답의 모양을 따오기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4번은 별표 하나만 쳐놔봐. 아까 요새 평가원이 수고했다. 요새 평가원이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 위에서 어떠한 문자들의 식을 던져주고 얘네들을 통해서 답을 구함에 있어서 누구를 딱 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더한 거를 조건식에서 만들고 얘네들끼리 뭔가 내가 결과론적으로 구해야 되는 답의 모양 자체를 따오는 이런 관점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 A 따로 B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뭘로 구하는 게 정말 편해. A, B가 문제에 들어있고 A, B라는 거 자체를 그냥 표현해 보시면 로그 6 곱하기 로그 2분의 3 곱하기 이렇게 돼가지고 누구랑 누가 이렇게 사라지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너네가 만일 뭔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답이 안 나와. 그럼 뭐를 한 번씩은 보자. 내가 구해야 되는 놈이 나의 궁극적 목표가 누군지를 확인해 보시고 각각은 못 구해도 이 꼴 정도는 만들 수 있겠다 정도만 얻어가셔도 되겠다. 4번은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고 너네가 이런 걸 처음 하니까 적으셔야지 기억이 좀 많이 나겠죠. 그 다음 좋아 6번 봐봐. 수능이에요. 수능 10번 문제고 수능이 이렇게 나오면 좀 쉬운 편이고요. 작년 수능 뭐 쉽다는 평이 조금 있죠. 근데 나머지 11, 12, 13도 난이도가 다 비슷해. 그럼 6번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될 건 뭐냐? 당연히 뭐 점근선에 대한 개념을 모르셨다. 혹은 지수함수를 그리지 못한다. 이건 이제 반성하셔야지. 근데 너네가 아주 다들 되게 잘하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이 있고 AX 지수함수가 1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요놈이 1사분면 위에서 뭐를 뽀로로로 쪼개서 얘가 이제 A고요. 그 다음 B를 지나고 X축과 만나는 점이 B고 얘랑 만나는 점을 C다. 근데 얘가 누구랑 X축이랑 뭐한디? 뭐 만난대. 근데 여기에 점이 뭐 B다. 너네 다 문제 어떻게 풀었어?
6번을 보고 AB랑 BC랑 같다라는 걸 보고 점과 점 사이에 거리 따위를 써서 푸는 뚱방이가 없겠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얘가 2니까 얘가 2여서 뭐가 얘의 y좌표가 뭐가 된다는 거? 2가 된다는 거 하나 알아가실 수 있고요. AOC의 넓이가 8이다. 뭐 원점 어딘가에 있을 텐데 요 자식의 넓이가 8이란 걸 통해서 우리는 모두 알 수가 있어. 밑변이 4인데 넓이가 8이야. 여기의 길이는 4구나라고 해서 A라는 놈의 좌표가 4,2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갈 거는 이런 내용보다는 문제에서는 뭐를 줬어? 한국말 워딩으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상황을 던져줬을 때 그냥 좌표평론에 올려본다 따위를 기억하시면 내용이 외칠 거다. 6번은 뭐 베리베리 이지한 거고 수능날 얘가 6번으로 나왔다. 너무 땡큐 너무 땡큐가 되는 거죠. 딱 두 문제만 더 할 거예요. 두 문제만 더 하고 거듭제곱근 설명하고 쉬겠습니다. 8번 별표 좀 치시고요. 8번 10번 같은 내용이니까 8번에다 한 번에 몰아서 할게요. 얘는 뭐 좌표 평면에 그려보기라는 뭐 8번도 그릴 거라서 8번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8번이 너무나도 쉽게 그릴 수 있어. 어떻게? 너네 다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 x축 딱 그리고 로그 그리는 톱방이 하나도 없었죠. 지수함수 그리고 t 넣었을 때랑 2t 넣었을 때에 대해서 얘네들의 조건이 뭐야? 여기가 t라고 합시다. 한 이쯤을 내가 2t라고 합시다. 그래서 너네가 그린 삼각형 뿌뿌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얘랑 얘들아 딱 하나만 부탁할게. 거리가 같다라는 거 길이 적기합니다. 얘가 문제 조건이거든. 얘들아 잘 들어봐. 이게 어쩌면 오늘 내가 할 말의 가장 중요한 말일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조건이잖아. 수학 문제는 필연적으로 무슨 사고가 있어야 되냐면 조건에 수식화라는 사고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이야 이게? 뭔가 조건을 줬을 때 걔를 우리가 수식으로 옮겨야 된단 말이지. 뭔가를 미지수를 잡아서 계산을 하든 더하기 빼기를 하든 곱하기 나누기 따위를 통한 조건을 수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계산해서 답을 꺼내야 돼. 근데 길이가 같다라는 이 조건을 수식화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판단하기 쉬운, 떠올리기 쉬운 거 뭐야? 직접 길인 거죠. 얘들아 이거 쓰지 마. 난 지금부터 이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직독 직해와 같은 관점인 거야. 영어를 해석할 때 한 단어를 보면서 해석하는 걸 이제 직독 직해라고 하죠. 구리단 말이야. 수학도 똑같아. 어떠한 조건을 보고 수식화로 함에 있어서 얘를 그대로 수식으로 옮기는 습관을 조금 지양하셔야 돼.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같기 때문에 어떠한 성질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거고 길이가 같기 때문에 특정한 점들이 세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뒤에 가서 넓이가 같다가 나오면 넓이끼리 같다가 아니라 높이가 같으니까 밑변도 같구나 혹은 높이가 두 배야 밑변은 반띵이구나 따위에 조건 자체를 수식으로 옮길 때 얘가 만족하기 때문에 또 다르게 생기는 성질을 이용한 문제풀이가 좀 되셔야 된다. 얘를 고지고대로 수식으로 옮기는 거를 조금 지양하셔야 된다고. 이 문제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길이가 같기 때문에 뭐가 어떠한 놈이 생겨버려? 이 등변 삼각형이 생겨버릴 거고 이 등변의 행동 강령이야. 이등변은 무조건 뭐 하셔야 돼?
문제를 꽂으셔야 돼. 그럼 어쩌라고 승호야? 어쩌라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꽂으라고. 그러면 봅시다. 얘가 T콤마 AT고요. 얘가 T콤마 AAT인데 점점 거리거리 써서 ET콤마이랑 같다 해서 루트 제곱 하지 말고 뭐 했으면 돼? 수선의 발 꽂음으로써 뭐가 보여? 얘의 y 좌표가 얘의 y 좌표에 2배분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를 이용해서 넓이가 8이래요. 이거 뭔 소리야? A의 T가 2라는 소리일 거니까 여기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4가 될 테니 얘네들의 X는 4가 된다고 이 문제를 그렇게 계산해서 답을 꺼내서 픽 하고 넘기면 의미가 없는 거야. 잘 생각해봐야 돼. 그리고 수학 문제를 너네가 풀었는데 맞췄어 하고 넘기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버린 걸 수도 있어요. 안 풀었어도 맞췄을 거야. 그러니까 기출 같은 것들에서 이러한 사고들을 조금 접목시켜볼 연습을 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라이트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11문제 중에 한 3-4문제 정도는 이렇게 될 거고, 앞으로 우리가 만날 4점짜리들은 거의 모든 문제 안에서 우리가 얻어갈 게 하나씩은 있을 거다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고 잠 깨시고 3분만 2분만 있다가 거듭 제곱근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싹 한번 하고 쉬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2분 드릴 테니까 정리 한번 하시고요. 11분까지 채점도 한번 해보시고, 이거 기출 분석서 앞에다가 개념 정리 한 번만 쓱 하고 넘어갈게요. 그 메가스터디 엔제는 그냥 숙제용 교재 혹은 내가 다음 시간에 풀어줄 것들에 대한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다. 내가 드린 지금부터 수업할 놈 뒤에 문제 한 번씩만 읽어봐봐. 대부분 좀 익숙하지 않은 뭐 사설 모의고사, 뭐 수트 혹은 뭐 평가원에서 메인 기출들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수투는 1%를 했기 때문에 수투 4%를 내가 안 해요. 근데 우리가 442 친구들이 조금 있어서 그냥 수학 공부 더 할 거면 수투도 뭐 기출분석서를 주둔해서 드릴 테니까 언제든 좀 오시면 됩니다. 봅시다. 일단은 오늘 그 기출분석서 뒤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풀 건데, 사실 지수로그는 진짜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어렵게 나오는 것도 매우 한정적이고, 나와봤자 뻔할 뻔짜고 개념이 막 많아서 헷갈리거나 할 건 없기 때문에 10분 정도면 정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거듭제곱근 오랜만에 하는 건가 정리 한번 한 페이지도 안 걸려. 한 4-5줄만 쓰면 되잖아. 거듭제곱근 지수 로그 요 세 개가 약간 태생이 똑같죠? 메이딩이 똑같은 놈 있는 겁니다. 하나의 식 안에서 나오는 놈들이고, 이미 중학교 때 지수를 올라서 수투 때 수원 첫 번째에서 거듭제곱근을 그 다음에 로그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들의 태생 자체는 어떠한 식에서부터 오는 거야? 요놈에서 오는 거죠. 거듭 제곱근도 지수도 로그도 그냥 이 식에서부터 오는 거고, 얘를 지수 즉 거듭 제곱은 중학교 때 배웠죠. x를 n번 곱하면 a예요 라고 배우고, 얘들 이제 바꿔서 봅시다. a는 x의
n 제곱이다. 얘를 뭐로 읽으면 돼? x는 a의 의 제곱 근이다. 마지막으로 n은 얘는 영어로 좀 쓸게요. 로그 x의 a인데 모아세워 a가 저 하나의 식을 이 하나의 식에 이제 요소가 몇 개가 들어있어? 3개가 들어있죠. x, n, a 가지고 누구 가지고 있느냐를 통해서 용어들을 배우고 지수를 배우고 제곱분을 배우고 로그를 배우고. 오케이. 그럼 일단은 나는 지금 오늘의 메인은 사실 이제 두 번째 내용 빨간색 내용일 거고 이거까지는 한 아주 살짝 설명하고 가보죠. 일단원에서 어렵게 나오려면 사실 이제 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뭐가 조금 많이 나왔냐면 이거 가지고 거듭제곱의 실수 등등 거듭제곱해서 실수 만들기, 거듭제곱해서 유리수 만들기, 로그를 계산해서 정수 만들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많이 사라지는 추세고 앞으로 우리가 다룰 내용에서 메인은 아마 요 놈이 될 건데 x를 n번 곱해서 a를 만들었을 때 이 x에 관한 거를 다룰 건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곱근 중 5까지 실수라는 내용까지를 붙여서 얘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표 그려줘야 되나? 이미 다 알죠? 지금 우리 꿀꿀잠 자고 있는 우리 승우도 알 거예요. 뭐를 x의 n제곱은 a다라는 식에서 얘를 만족하는 실수 x의 개수는 다시 x의 n제곱은 a, 즉 a의 n 거듭제곱 중 실수는 누구랑 누가 정해주는 거지? a의 뭐와 부, 호와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정해주는 거죠. 우리 그래도 우리 7% 10% 아니까 알겠지? 양수의 짝수, 양수의 홀수 하나, 음수의 홀수 하나, 음수의 짝수 빵개 정도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를 할 거야? 문제다 적용을 해볼 거야. 개념은 요 놈이 끝이야. 근데 자기는 저는 x의 세제곱은 8, x의 4제곱은 8, 얘는 실수 1개고 얘는 실수가 2개라는 거 자체가 모르겠다. 딱 한 페이지 안에서 정리 다 해드릴 수 있고 이거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다. 잘 모르겠는데요? 오시면 내가 따로 설명 좀 더 길게 해드릴게요. A라는 놈이 가지고 있는 부호, 양수인지 영인지 음수인지 n이라는 놈이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이 방정식의 무슨 실근의 개수를 정해준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있으시면 되고 딱 한 줄만 더 하고 빠르게 끝내고 쉬겠습니다. 딱 마지막 요거 하나만 할게요. 너네가 요 로그 덩어리에 대해서 로그를 독립적으로 배운다라고 하면 뭐만 조심하면 돼? 딱 2개 배우죠. 무슨 조건? 진수 조건, 민조건. 쓸 줄만 아시면 돼. 당연한 내용이야. 진수 조건은 a는 양수여야 되고요. 민조건은 x는 양수도 양수인데 뭐가 되시면 안 된다. 1이 되면 안 된다. 그냥 너네가 로그를 만났을 때 특히 누구가
우리 어차피 뭐 할 거야 얘들아? 로그 함수 할 거잖아. 요 치수 조건이 그냥 필연적으로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요거까지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로그 지수 함수에 가는 건 다음 주에 할 거야. 함수는 당연히 뭐가 나와서 뭐 대칭성, 공률 등등등 해드릴 게 조금 많은데 오늘은 지수 로그까지만 할 거야. 그리고 숙제가 지수 로그 함수가 교재로 조금 나갈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멈출 거고 지금 너네 뭐를 조금 피시냐면 요거 있죠? 요거 잠깐만 좀 해보세요. 요거에서 체크만 하고 쉬겠습니다. 잘 따라와야 돼 얘들아. 잘 따라와야 돼. 잘. 펜을 들고요. 지금 내가 X치라는 문제를 X 치시면 돼요. 펜 다 드셨죠? 오케이? 나 간다. 8페이지 와보실래요? 8페이지 와서요 10번의 X를 조금 쳐주세요. 8페이지 와서 내가 10번을 잠깐만 쏘리 8페이지 와서 10번의 X를 쳐주세요.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12번 14번 XX 쳐주시면 됩니다. 12번 14번 XX 쳐주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요. 오케이 19번 X 치시면 돼요. 10페이지에 19번 X 치시면 돼요. 10페이지에 19번 X 치시면 돼요. 오케이? 나 간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1페이지로 넘어오세요. 23번 X 치세요. 나 21번도 X 치세요. 아셔도 됩니다. 나 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22페이지로 와보세요. 10페이지는 그냥 안 27번 X 27번 미안합니다. 27번 X 칠게요. 27번 그럼 다음 페이지 와서 10 몇 페이지야? 4페이지로 오시면 돼요. 14페이지로 오시면 31번 X 치세요. 이러면 안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 16페이지로 와보세요. 16페이지 소리 17페이지네요. 17페이지 39번 X 치세요. 39번 X 치세요. 다음 페이지로 다음 페이지에요. 미안합니다. 19페이지 47번 X 쳐주세요. 47번. 그다음 20페이지 21페이지요. 21페이지에 50번 X 쳐주세요. 50번. 이게 로그 함수까지 다 들어있는 거라서 조금 많아요. 오케이 다음 쭉쭉쭉쭉 넘어오셔서 어디까지 오시면 되냐면 24페이지에는 61번 있죠. X치만 61번까지만 다음 주 월요일 전에 좀 끝내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61번까지만. 그 뒤에 최고 등급 도전하기는 일단 듣고 있죠. 풀 수 있으면 푸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뭐 굳이 안 풀어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다시 여기서도 얘들아 풀 롱들만 풀어. 체크해줄게. 64번 풀지 마세요. 64번 풀지 마세요. 66번 풀지 마세요. 64, 66 풀지 마시고요. 쭉 넘어서 68 안 푸셔도 돼요. 그다음 70번 안 푸셔도 돼요. 이해할 수 있겠지. 이러면 삼각함수예요. 그걸 이제 제가 조금만 얘기를 좀 더 하고 조금만 이따 시작할게요. 수업을 조금 천천히 시작할게요. 다음 주에 요거 똑같은 걸로 이제 그 지수로 함수가 나갈 건데 그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얘가 지수로 함수를 먼저 이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내가 들 프린트랑 따로 드릴 우리 고사마인드 대상 컨텐츠가 드릴 거니까 지수로그 함수 수업을 못 들어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나 지수로그 함수 안 해 너무 오래돼서 아예 못하겠는데 하신 분은 나한테 오시면 내가 조절을 해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일단 좀 풀어보시고 해설집까지 우리가 뽑아서 드릴 거니까 교재는 해설집 보고 진행하셔도 되는데 요 기출 분석서는 웬만해서 안 배워서 많이 질문하러 오세요. 일부러서 바닥만 넣어드렸거든요. 해설집 원하면 드리긴 할 텐데 아니면 바닥 보고 체크해보고 틀린 거 있으면 질문하고 아시겠죠?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천천히 들어올게요. 내가 쉬세요.